미국 경제 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밤사이 주택 지표와 또 소비 관련 지표들이 나왔는데 주택 지표는 일단 좋았습니다. 8월 지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반면 소비 지표는 일제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최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먼저 주택 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로버트 실러 교수가 CNBC에 출연을 해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금 아직도 긍정적이다,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한 점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비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9월에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0.1% 감소하면서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당히 좋았던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컨퍼런스 보드의 10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있죠. 이것을 앞두고 미국의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그래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CNBC에서는요, 이 발맞춰서 월마트, 세계 최대의 소매업체가 되겠죠. 월마트 CEO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You know, I continue to be amazed and impressed by the resilience of the customer and the consumer. Despite the uncertainty that's in the economy, they figure out how to adapt and adjust and support their families. And that's encouraging. They do hear and they do understand, for the most part, what's happening in Washington, and they're not happy about it. That sort of level of conversation and combativeness in Washington creates uncertainty in the economy. And from a consumer's perspective, as well as a business perspective, certainty is very important. We were pleased that, at least for the time being, things were settled and the government was back in operating. And hopefully we'll have a great holiday selling season. And hopefully Washington will get it solved after the first of the year. The holiday selling season is really exciting time, as we were talking about in retail. It's sort of the Super Bowl, and our teams around the country are geared up for it. We bought deep for the holiday selling season. Black Friday is going to be an exciting time, and we're gonna have some really great pricing, best pricing of the season. It'll be the best Black Friday ever. 네,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월마트가 IT 제품도 취급하기는 하지만 주로 필수 소비재를 취급하는 업체고 또 재량 소비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지나친 낙관론 같기도 한데요. 신 대표님, 연말 대목을 앞두고 미국의 소비 심리, 지나친 낙관론 아닙니까? 일단 그 시장을 생각하는 지표들 여러 가지 있죠. 선행 지표, 동행 지표, 후행 지표. 이렇게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선행 지표는 통상적으로 이제 그 신뢰 지수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서베이를 하게 됩니다. 그 서베이를 하게 돼서 좋게 생각한다, 나쁘게 생각한다. 이걸 기준으로 이제 딱 자르게 되는데 통상 50을 넘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고 50 밑에 있으면 이제 그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어제 발표됐던 지표 일단은 신뢰 지수는 다소간은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생각을 좀 해본다면요. 일단 연방정부의 셧다운 그 자체가 큰 그림 속에서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빌미로 만드는 그런 작용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들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좀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진석 기자께서 이제 그 말씀하셨던 소매 판매 0.1% 정도 감소를 했죠. 자동차가 한 2%가 넘는 감소를 나타냈지만요.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제외를 한다면 0.4%의 소매 판매 증가가 나타났다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요. 오히려 선순환 과정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리스타킹 지표라는 부분. 결국은 기업들의 재고 부분, 재고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지금 현재 기업들의 재고 증가 부분, 재고 사이클. 어제 발표된 지표 중에서 기업의 재고 증가가 나타났었다라는 점. 그 재고 증가 부분. 어찌 보면요. 이번 연말을 앞두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그 소비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 그리고 어떤 소매 판매,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재고를 지금 쌓아가고 있다. 그때 어떤 소매 판매 증가분을 대비해서 미리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소비자 신뢰 지수 다소간 좀 하락한 모습이 보였지만 기업들의 재고 증가, 리스타킹 과정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과연
소비자 신뢰 지수가 6개월 만에 하락한 부분이 정말로 시장 내에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 다소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한번 정리를 크게 해봤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소비 지표를 주식 시장과 연동을 해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김남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을 또 달리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데에는 다들 좀 동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기업의 호실적과 더불어서 이런 소비 시즌에 부진으로 인한 그 양적 완화 축소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안도하는 혹은 양적 완화 유지에 조금 더 무게를 실리면서 시장의 반등을 오히려 끌어내는 데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지표 부진에 다소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 시장은 달리해서 투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 심리 그 지표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낮은 인플레이션도 어떻게 보면 한몫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부채를 많이 끌어다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주택 쪽 그 대출 부분도 상당히 상환 부담이 더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런 얘기들을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이 아마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소비 심리 지수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경제 지표만을 가지고 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외인들의 수급 현황까지도 다 같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자금들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으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면 상당히 또 보수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김나은 팀장께서 이 낮은 인플레이션과 소비 심리와의 이 관련성을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유가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오늘도 뭐 WTI가 98달러 초반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신 대표께서는 이 유가 하락과 좀 관련을 해서 유가가 또 하락하게 되면은 소비 여력이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관련성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들 이제 그 가처분 소득을 얘기할 때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저축한 금액, 뭐 그 금액을 뺀 어떤 그 소득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뭐 최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휘발유 가격의 상승, 유가의 상승이 거꾸로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정반대의 그런 상황, 야기를 시키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써야만 하는, 기름이 어찌 보면 필수 소비재에 들어가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다소간 필수 소비재로는 분류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조금 좀 다른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일단 유가의 하락 부분 분명히 구매력, 다른 제품에 대한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낳고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시즌이 지금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봄철에서 가을철까지를 하이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유가의 하락과 더불어서 하향 안정세와 더불어서 유류 소비의 그 감소 부분, 이 부분이 크게 연말 소비로, 타 부분의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죠. 인플레이션율이 일단 1.5% 내외에서 지금 안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소비의 그리 부정적이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것, 전망을 그대로 밝게 유지하게끔 해주는 그런 근간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